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XRP는 대형 은행들이 편하게 쓰려고 만든 코인이라는 말. 제가 장담드리는데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였는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리플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슈워츠가 직접 나섰어요. 그건 완전한 오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XRP가 대형 은행의 지배 구조를 깨부수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XRP를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면 XRP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XRP 떠올리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이 JP모건 같은 거대한 은행들, 미국 월가, 금융계의 큰 손들, 이런 곳에서 쓰는 코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XRP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 암호화폐의 원래 정신은 탈중앙화인데요. 근데 XRP는 오히려 기존 은행의 편인 것 같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나온 얘기는 이 이미지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암호화폐 평론가 존 스콰이어 측에서는 최근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많은 분들께서 XRP를 대형 은행만을 위한 도구로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은행들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무너뜨리는 쪽에 가깝다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플의 전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힘을 실었습니다. 리플 레저를 은행 체인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탈중앙화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공개 반박했어요. 그러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리플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까지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리플이 소통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대형 은행과의 협업을 자주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XRP를 대형 은행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었고, 근데 이게 내부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간극들이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순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XRP는 대체 어떻게 대형 은행들의 지배 구조를 흔든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약간 생소한 용어 하나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개념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은 해외로 돈 보낼 때 어떻게 하죠? 이상한 방식을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미국 돈 보낼 때 미국에 있는 파트너 은행에 미리 엄청난 돈을 맡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문제는 이 돈이 그냥 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일도 안 하고 계좌 안에 가만히 묶여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은행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거대한 자본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소은행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결국에 대형은행의 시스템을 빌려서 써야 됐었습니다. 대형은행의 수수료를 내고 또 그들이 만든 규칙을 따르고 그들이 허락한 방식으로만 해외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상 중소은행의 국제거래 통로 자체가 대형은행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금융의 권력 구조를 지탱해왔던 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XRP가 등장을 해요. XRP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과정들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돈을 미리 맡겨둘 필요도 없겠고요. 그리고 대형 은행들의 통로를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중소은행이 직접, 즉시, 독립적으로 해외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혁신이겠죠. 이게 바로 리플 전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한 분산형 네트워크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슈워츠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소은행들은 지금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다. 대형은행이 장악한 시스템에서 계속 굴복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혼자 통제할 수 없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중소은행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왜 구조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말이죠. 단순하게 송금 속도가 빨라진다,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금융 권력이 소수 대형은행에서 다수의 중소은행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건 지난 수십 년간 고정돼 있던 판 자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정직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될까요? 솔직한 말로 단기간에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은행이 하루아침에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조직 자체가 변화에 가장 느린 조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이슈는 당장 내일, 다음 주 가격을 끌어올리는 단기 호재라기보다는요, 이 중장기적인 내러티브를 만드는 이슈에 가깝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흐름들이 가격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대형은행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쪽이죠. 자기한테 유리한 판을 스스로 깰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중소은행은 지금 시스템에서 가장 손해보는 쪽입니다. 수수료도 많이 내고 또 거래 조건도 불리하고 자본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XRP 같은 대안은 선택이 아니라 이 생존의 문제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특정 국가의 중소은행 몇 군데가 먼저 XRP 기반 결제로 넘어오기 시작한다. 그 지역의 다른 중소은행들도 따라가야 되는 구조가 생기죠.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주면은 그때부터 XRP에 대한 실제 수요가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 쌓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거대한 흐름들이 왜 중소은행 쪽에서 먼저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그 이유는 상당히 분명해 보이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팩트체크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의 내부 인사 측에서 XRP의 역할을 은행 지배구조 해체로서 공식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 두 번째, 노스트로 보스트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보실 때는요,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XRP를 둘러싼 논쟁에서요, 리플 측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죠. 근데 이번에 리플의 전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직접 나서가지고 XRP의 본질적인 성격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홍보성 발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리플이 어떤 방향으로 포지셔닝 할지 미리 보여주는 신호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향성만 정리되면은 그 뒤에 파트너십, 규제 대응, 상품 구조 같은 것들 따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XRP는 대형 은행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코인이라는 사실이 내부 인사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런 구조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할 쪽은 대형 은행이 아니라 전 세계의 중소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가격에 반영되는 단기 이슈 정도가 아니라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주는 이 중장기 내러티브라는 점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만약에 정말로 앞으로 중소은행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 첫 번째 신호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가장 먼저 터지게 될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리플 XRP를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맹신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리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리플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집착에 가깝고 이 보고 싶은 면만 보면서 아예 맹신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코인 투자 시장 속에서 리플이 있는 거지, 코인 투자가 리플 하나에만 치중돼 버리면은 결국에 리플의 움직임이 모든 게 결정되고 투자 심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이 큰 숲과 큰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만 보다가는 리플이 올 거란 생각에 작은 호재도 크게 보지 못하고요, 악재도 호재로 보고요, 결국에 매도해야 될 가격과 팔고 싶은 가격에 혼동이 돼가지고 매번 좋은 타점의 기회가 찾아와도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말씀드려요. 리플 5,000원일 때 오히려 남들 더 간다 하면서 매수할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왔고요. 무조건 높은 목표가 타점으로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익절을 하시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이번엔 1800 라인에서 리플 다시 한번 매수했었죠. 이렇게 어렵지만요, 시장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일방적인 말들은 경계해 주셔야 되겠어요. 리플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쓰이는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세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뭐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